분은 노정형외과의 양동현 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공수, 배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은동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는 양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 선배님들하고는 이런 이렇게 특강,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때는 이제 1, 2, 3학년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여러분 선배님들까지는 그때 같이 이제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뵙는 걸 텐데 그때 자세라든가 뭐 이제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쳤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하고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교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지금 올해가 제가 여기 온 게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1학년들 여러분 후배분들하고 강의를 했었고 지난번에는 여러분 이제 3학년 선배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했어서 기본적인 그 자세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직 그 강의를 좀 못 들었다고 해서 그건 나중에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강의가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앉아 있을 때 제일 그 편한 자세가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등받이에 여러분 딱 등을 좀 기대고 있어야 돼요. 또 붙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자세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책상에 앉아 계실 때 꼭 이렇게 앞으로 숙이지 말고 약간 세워가지고요. 팔꿈치가 그 책상에 떨어지게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힘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 이제 보면 옆에서 이렇게 서서 이게 자연스럽게 서 있으면 옆에 이제 우리 귓구멍 있죠. 예, 귓구멍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어깨 이렇게 만져보시면 뼈 있어요. 뼈. 한번 만져봐요. 그죠? 예. 뼈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 귓구멍하고 뼈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일직선이 돼 보이죠. 근데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이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귀가 앞으로 나가요.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꼭 그 집에서 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꼭 이제 거울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보라고 해서 귀하고 이제 어깨 뼈, 만져지는 뼈가 일직선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어쨌든 앉은 자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들 축구 봤어요? 늦게까지 봤을 텐데 이겼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손흥민이 골 넣어서 좋아했었는데 안타깝게 했는데 마지막 슛을 딱 해서 극장골을 넣고 딱 끝냈어야 되는데 좀 아깝죠. 그래서 축구 이겼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지지 않는 것도 좀 만족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힘들 텐데 그래도 그런 축구도 보고 하면서 리프레시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앉아 있을 때 자꾸 틀어지잖아요, 이게. 틀어지는데 그게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틀어지는 게 균형이 좀 안 맞는 건데,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런 거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실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라서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균형이 안 맞거나 틀어져 있으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목이나 허리가 아프거든요. 삐끗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염좌라 그래요, 염좌. 그래서 염좌는 어떤 원리로 오는지 그다음 그걸 예방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중학교 오고 나서 목 아픈 적 있다. 나 목 삐끗한 적 있다. 그냥 목 아플 수 있으니까 손 들어보고 내려보시고 그다음에 허리 아픈 적 있다. 허리 삐끗한 것 같다. 내려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쓰임새라든가 아니면 운동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허리 쪽이 아무래도 쓰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프셨던 우리 학생분들 봐도 목보다 허리가 더 많죠. 그래서 허리 쪽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코어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근육들이 허리 골반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운동하는 거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제목은 바른 자세는 균형 감각 회복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운동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염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요추염자, 경추염자 여기에서 좀 간단하게 염자가 삐끗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하는 운동, 그 다음에 허리 근력, 경추 근력, 그 다음에 뭐 척추 만곡 운동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운동하는 거 간단하게 해보고 오늘 시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요추염자 우리 이렇게 뭐 들거나 할 때 삐끗하죠. 여러분 이제 허리 아프셨던 분들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추염자는 뭐냐면 허리 부위에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에 손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힘을 딱 줄 때 그 인대가 이렇게 다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인대에 그 전 페이지, 그 인대가 있는데 우리 보면 가끔 여러분들 그게 좀 헷갈리죠. 인대, 힘줄, 근육 뭐 이런 건데 근육은 다 알죠. 근육이 만져지는 거 아는데. 인대하고 힘줄이 이제 상식적이긴 한데 좀 이렇게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만져지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이제 만져서 뼈하고 뼈 사이에 직접 이렇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 근육이 이제 이게 인대나 이게 힘줄로 돼가지고 이렇게 뼈에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근육이 뼈에 붙을 때 이어져서 붙는 거를 힘줄이라고 그러고요. 뼈하고 뼈를 직접 이어주는 거를 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육이 뼈로 붙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를 힘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손 보면 이렇게 손등 만져봐요. 손등 만져보면 그러면 이제 탁탁 튀기는 거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힘줄이에요. 힘줄. 예. 이런 것도 힘줄이고 그다음 손마디 한번 만져봐요. 손마디. 예. 손마디 만져보면 약간 볼록하죠. 그게 마디하고 마디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뼈에 붙을 때 우리 툭툭 튀기는 거 이거는 힘줄이라고 그러고 뼈 마디하고 마디 그러니까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거는 인대라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손상이 생긴 거를 요추염자 삐끗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제 이때는 보통 근육의 비정상인 수축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이 막 이렇게 긴장되는 거 있죠. 막 우리 뭐 아플 때 막 이렇게 해서 뭐 눌러주면 시원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수축이 동반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요추 관절 운동과 관련이 있는 이제 근육의 직접적인 이제 우리가 인대가 삐끗하면 근육이 또 같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에도 이제 직접적인 외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굴곡이나 신전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허리를 쓸 때요.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거를 굴곡, 구부린다 그러고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거를 신전, 이게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앞으로 굴곡, 신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부릴 때나 펼 때 그럴 때 이제 무리가 오는 거 이때 염좌가 생길 수 있다 그러고 제일 많이 중요한데 장시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있을 경우에도 염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물건을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는데 물건을 삐뚤어진 상태에 들면 근육이 대칭이 안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하면서 삐끗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있을 때 요추염자가 잘 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은 척추 극돌기 양축 근육 부위의 통증과 근경련. 어렵게 써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뒤에 허리 한번 만져봐요. 허리뼈. 그죠? 네, 허리뼈 만져보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뽀록뽀록 튀어나온 뼈 있죠? 이게 허리뼈가 5개가 있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만져지는 뼈 있는데, 요 뒤에 만져지는 뼈를 척추의 극돌기라 그래요. 그냥 뒤에 만져지는 뼈. 만져지는 뼈를 극돌기라 그러는데, 요게 지금, 요게 모형도 그림 보면 제일 뒤쪽,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뼈, 여기를, 극돌기라 하는데 우리가 만져지는 뼈예요, 이게. 만져지는 뼈고, 거기 양쪽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 만져지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근육부의 통증과 근경련 오는 게 이게 이제 주된 증상이다. 그래서 만지는 거 극돌기 양쪽에 근육에 통증이 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종, 허리 붓게 되죠. 그리고 근육 경련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위에 심한 허리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좌가 있을 때는 우리 숨 쉬면 당연히 거기에 자극되니까 아프죠.
그리고 재채기 할 때 에치 하면 거기에 막 따끔 그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심하게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재채기만 해도 아프니까 허리 통증 오면 진짜 일상생활하기 힘들겠죠. 여러분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평상시에 허리를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요게 이제 왼쪽이 모형도인데 왼쪽이 모형도인데 이게 왼쪽 보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옆 두 번째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척추를 보면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허리 쪽은 C자, 등은 역C자, 그 다음에 목은 다 C자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는 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엑스레이 보면 왼쪽 엑스레이 보면 커브가 이렇게 이쁘지 않게 그려져요. 허리뼈가. 그죠? 보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허리가 딱 섰어요. 일자로. 이렇게 염자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 있으면 옆에서 보면 허리가 약간 들어가요. 예,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허리가 C자 커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뭐 아파. 나도 모르게 꾸부정이 있어. 왜냐하면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리고 서 있을 때 버티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꾸부정해지면 그러면 저렇게 일자 허리가 됩니다. 그래서 염자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일자 허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자, 여기 그 그림 나와 있으니까 척추가 있는데 척추는 크게 목뼈, 등뼈, 허리뼈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생물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세 군데로 나뉘고 그다음에 꼬리뼈, 천골이라도 꼬리뼈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일 밑에 뼈니까 빼고요. 목뼈, 등뼈, 허리뼈가 있습니다. 목뼈는 몇 개일까? 아는 사람? 목뼈의 개수 몇 개? 7개. 또? 몇 개? 12개, 12개. 자, 목뼈는 7개. 7개. 자, 그 다음에 등뼈. 등뼈는 몇 개? 아까 얘기했어. 등뼈 몇 개? 12개. 등뼈 12개. 등뼈 12개. 그 다음에 허리뼈. 몇 개? 32개. 와, 32개. 자, 그 사람은 이상한 데로 가야 돼요. 32개 있는 허리뼈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있죠? 밑에 제일 보면 제5요추라고 써있죠? 5요추. 허리뼈는 5개입니다. 그래서 목뼈를 경추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부르쉽게 뭐 목뼈, 등뼈, 허리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뭐 학문하는 사람이나 이게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옛날부터 쓰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목뼈, 등뼈, 허리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목뼈는 경추인데, 경추 7개, 12개, 5개. 요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치료는 일단은 아프면 당연히 누워있어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틀 이상 누워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틀 이상 누워있으면 아프면 이렇게 하지만 이틀 이상 누워있으면 그러면 혈전증이라고 해서 요새 뭐 백신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피떡이 굳는 병이 있는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약간 좀 더 이제 너무 이제 그 이완이 돼 있어서 활동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한 이틀 정도는 누워있는 건 괜찮은데 이틀 이상 가급적이면 누워있으면 안 된다. 근데 처음에는 아플 때는 약간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약 먹을 때는 소염제나 근육이완제를 먹게 되고요. 물리치료하고 운동하는데 제일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발목을 삐거나 여러분들 이제 운동하다 발목 많이 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운동해도 돼요. 그래요. 운동해도 돼요.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발목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다쳤을 때 아니면 통증이 왔을 때 이거는 운동해도 됩니까? 써도 됩니까? 근데 결론은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아프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보면 물리치료 및 운동이 되어 있는데 통증이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발목 삐고 할 때 이렇게 기부스 되잖아요. 기부스 되고 나면 그럼 기부스 된 상태에서 조금씩 걸으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통증이 그러다가 막 아픈 데 쓰면 그게 더 무리가 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아파도 써도 되지만 절대 아프기 그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좀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 보호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예방은 일단은 뭐 자꾸 허리가 안 아프게 해야겠죠. 그죠? 허리가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그 예방은 뭐냐면
허리를 잘 삐는 상황에 예방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걸 갑자기 드는 거 이런 것들 당연히 허리 무리가 오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드는 거, 그 다음에 허리를 막 비정상으로 꼬는 상태, 막 이렇게 막 자꾸 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일부러 막 뚝뚝뚝 소리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부러 막 소리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하다가 운동하다가 소리 나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막 소리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당연히 잘 삐죠. 허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거나 이렇게 할 때도 다 근육이 딱 힘을 줘서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잘 삘 수 있으니까 비만한 사람들 뚱뚱해지면 이제 허리 근육이 약해져요.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흡연하면 여러분 이게 담배 피거나 이렇게 되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으로 가는 그 혈액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육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자세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